자, 3단원에는 계산해야 되는 형성평가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은 계산하는 문제를 좀 많이 어려워하죠. 그래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풀이 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화면에 담을 수 없고 문제를 읽어가면서 풀이 과정만 이 화면에 담아주는 방법으로 촬영을 시작하겠습니다. 모든 문제를 다 풀 수는 없고요. 필요한 몇 문제들을 풀어보겠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학습지 제목이 운동을 기록하는 방법이라고 형성평가가 주어져 있을 겁니다. 자, 운동을 기록하는 방법에 실려있는 형성평가 중에 4번 문제부터 풀게요. 자, 4번 문제. 어떤 물체가 10초 동안에 50m의 거리를 이동을 하였다면 속력이 얼마냐 이걸 묻고 있죠. 굉장히 간단하죠. 그래서 우리는 속력을 계산하는 식 다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이동한 데 걸리는 시간분의 이동한 거리. 자, 그래서 시간분의 거리로 계산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시간은 10초, 초를 기호로 바꾸면 세커, S. 자, 그리고 거리는 50m. 그러면 이 값을 계산하면 우리는 5m/s라는 속력값을 찾아낼 수 있죠. 쉽지요?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3번은 집에서 출발한 친구가 4m/s의 속력으로 달려서 일정한 속력으로 달려서 5분 만에 공원에 도착을 했다고 합니다. 자, 집에서 공원까지의 거리가 얼마냐 이걸 물어보는 거죠. 우리가 빠르기를 구하는 방법은 속력인데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예요. 근데 속력이라는 값이 정보로 주어져 있고 시간도 5분 걸렸다라고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에서 속력과 시간을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속력과 시간을 알고 있을 때 거리를 구하는 방법은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다. 이렇게 고쳐 적어서 문제를 풀면 되겠죠. 우리가 속력은 분수로 나타내면 1분의 속력이라고 표현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마주보고 대각선으로 곱했는 값들은 서로 같다. 그래서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다 라고 표현하는 거 초등학교에서 이런 거 다 배우죠. 자, 그러면 이제 값을 집어넣기만 하면 됩니다. 속력은 4m/s. 계산할 때는 분수로 써주는 게 좋아요. 곱하기 시간은 5분. 그런데 우리가 거리를 찾아내고 나면 값이 얼마 미터라고 미터 단위로 끝나야 돼요. 거리는. 그런데 지금 이 문제상에서 보면 미터도 있고 시간초, 세커도 있고 분도 있고 단위가 지금 3개나 남아있단 말이에요. 이때 미터만 남기고 이 단위들은 없어져야 돼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얘도 시간 단위고 얘도 시간 단위고 분모에 있고 얘는 분자에 있는 값이니까 약분하면 되겠지라고 해서 바로 약분하면 큰일 나요. 왜냐? 얘는 분이고 얘는 초잖아요. 바로 약분할 수 없어요. 약분을 하려면 얘를 초로 바꾸든지 얘를 분으로 바꾸든지 그렇게 해서 이 단위를 약분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초를 분으로 바꾸는 것보다는 분을 초로 바꾸는 게 더 편하죠. 그래서 5분이라는 값을 지우고 얘를 초로 나타냅니다. 그럼 1분은 60초니까 5분은 5, 6이 30이니까 300초가 되겠죠? 300세커. 자, 그러면 여기에는 세커 단위와 분모에 있는 세커 단위가 없어질 거고요. 아래 위로 없어질 거고 그러면 얘랑 얘랑 곱했는 값이 4, 32, 1200m가 답인데 우리 문제집에 1, 2, 3, 4, 5번 안에는 1200m가 없어요. 대신 킬로미터가 있네요. 그래서 1200m를 킬로미터로 바꾸면 1000을 나누면 되죠. 그래서 1.2km다. 요게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몇 번을 풀어보느냐. 5번을 한번 풀어볼게요. 5번. 자, 5번 문제랑 7번 문제랑 8번 문제랑 자, 우리는 5번을 풀 거지만 유사 문제로 7번과 8번이 유사 문제다. 그래서 5번을 푸는 방법을 듣고 7번, 8번은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풀어보세요.
자, 표에 보면 4명의 친구들의 이 달린 거리와 그리고 시간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 중에서 속력이 제일 빠른 사람과 속력이 제일 느린 사람을 찾으라. 이게 문제예요. 자, 우선 보라부터 한번 찾아볼게요. 보라는 100m를 가는데 10초가 걸렸대요. 그럼 우리가 속력을 계산하는 식에다가 집어넣어 보면 시간분의 거리. 그래서 집어넣어주면 시간은 10초 세컨, 이동한 거리는 100m. 그럼 계산하면 10m/s, 즉 1초에 10m를 가는 빠르기로 이동한 사람은 보라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유민이라는 학생은 400m 쇼트트랙에 나갔는데 30초가 걸렸대요. 그러면 속력을 계산하면 30초, 30세컨 분의 이동한 거리 400m. 집어넣으면 요거 하면 3분의 40이네요. 3분의 40m/s. 아, 근데 3분의 40 분수로 나왔는데 소수로 고치지 말고 그냥 분수로 일단 놔둬볼게요. 자, 그 다음에 신이. 자, 신이 같은 경우에는 800m에 10분을 달렸다고 합니다. 자, 속력을 계산해보면 10분이죠. 10분. 그리고 800m. 자, 그러면 계산하면 미터 퍼 미니트가 나오는데 우리는 미터 퍼 세컨로 고쳐야지 1초 동안 달린 거리 요 앞에 숫자만 보고 속력을 비교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 10분을 초로 고칠게요. 자, 이 10분을 초로 고치면 어떻게 되느냐? 10 곱하기 60초 분의 800m. 자, 그럼 요거 계산해주면 동그라미 2개 아래 위로 없어지고 나면 6분의 8, 2로 약분하면 3분의 4m/s. 자, 신이는 이 정도입니다. 유민이에 비하면 신이 굉장히 느리죠. 그냥 딱 봐도. 자, 이게 신이의 속력이고요. 마지막으로 민지. 자, 민지는 20km를 가는데요. 1시간이 걸렸대요. 자, 속력을 계산을 해봅시다. 20km를 가는데 1시간이 걸렸다. 시간은 hour니까 hour를 쓸게요. 자, 근데 다른 친구들 모두 1초 동안 가는 거리를 다 찾아놨는데 민지 역시 1초 동안 가는 거리를 우리가 찾아놓고 비교해 봐야 되겠죠? 자, 그럼 1시간은 초로 고치면 1시간은 60분. 60분은 다시 60초. 그래서 3600초가 1시간이고 20km는 몇 미터가 되나요? 그렇죠. 20 곱하기 1000m가 되는 거죠. 그러면 1초 동안 가는 거리 미터 단위로 고쳐진 거잖아요. 그러면 얘를 계산을 하면 동그라미 2개 없어지고 그러면 요거 요거 약분하면 자 2, 10, 3 그러면 36, 18분의 100m/s 이렇게 되네요. 자, 그래서 분수로 되어 있는 값들을 우리가 비교해야 되는 어려움을 만났는데 한번 해봅시다. 자, 일단 기준을 하나 잡을게요. 제일 빨라 보이는 아이를 한번 찾아봅시다. 얘는 10이 넘죠? 얘는 10이 넘어요. 속력이 3분의 40이니까 10점 얼마 나가겠죠. 얘는 5점 얼마 나겠죠. 얘를 20이라고 잡아도 5점 얼마 돼요. 그래서 제일 빠른 애가 제가 볼 때는 유민이 같아요. 비교해 볼게요. 자, 그럼 보라랑 유민이랑 비교를 해보면 보라보다 유민이가 더 빨라요. 그래서 보라를 뒤에다가 적어줄게요. 유민이가 제일 빠르니까. 자, 왼쪽에 있는 애를 빠른 애라고 봅시다. 자, 그러면 신이를 한번 볼게요. 신이는 1점 얼마예요? 보라보다 훨씬 신이가 느리죠. 그래서 신이는 여기 갈 거예요. 그리고 민지를 보면 얘 5점 얼마, 5 정도 나오겠죠. 5 내외로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신이보다 더 빠르고 보라보다는 느리니까 여기가 민지 자리가 되겠네요. 그래서 가장 빠른 아이는 유민이, 두 번째는 보라, 3등은 민지, 꼴찌가 신이가 되겠습니다. 가장 느린 애는 신이. 그래서 유민과 신이의 조를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유사 문제 7번, 8번은 꼭 여러분들이 풀어보세요. 자, 그 다음 이번에는 자, 그 3번 문제를 풀었었는데 6번과 9번 문제 역시 3번 문제와 똑같은 문제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6번, 9번 생략하고요. 자, 10번 문제를 한번 볼게요. 자, 10번 문제.
자, 10번 문제를 보면 표에 정보가 주어져 있어요. 자, 시간에 따라서 물체의 이동한 거리. 자, 처음 출발할 당시 위치를 0으로 잡고요. 처음 1시간 동안 80km 지점에 와 있고요. 2시간째는 180km 지점에 와 있고요. 3시간째는 250km 지점에 와 있고 4시간째는 340km 지점에 와 있고 5시간째는 400km 지점에 왔어요. 매 시간 출발점으로부터 이동한 거리를 여기다가 적어 놓은 거예요. 처음 1시간 동안 80km를 갔고 처음 이제 2시간 동안에는 180km, 3시간 동안 250, 4시간 동안 340, 5시간 동안에는 400km를 갔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쭉 해서 처음 출발할 때 1시간 후에는 80km를 왔죠. 그리고 2시간 후에는 180, 180은 이쯤 맞겠네요. 180. 자, 2시간 후에, 1시간 후에, 2시간 후에. 자, 3시간 후에는 250을 왔어요. 그러면 요 정도 왔겠네요. 3시간 후에는 250m 지점에 와 있고요. 4시간 후에는 340m 지점에 와 있어요. 5시간 후에는 400m 지점에 여기까지 와 있답니다. 자, 이때 자동차의 평균 속력이 가장 빠른 구간을 찾아라. 즉, 첫 번째 요 사이 구간에서는 이동한 거리가 80이죠. 근데 1시간에서 2시간 사이에 이동한 요 구간에는 이동한 거리가 100이죠. 그래서 속력이 100km/h라고 하면 되죠. 평균 속력이. 그 다음 2시간에서 3시간 사이 요 구간 동안에 이동한 거리는 요거 계산하면 250에서 80을 빼면 얼마냐? 저는 계산기를 한번 두들겨 볼게요. 250 빼기 180는 70이네요. 자, 요 구간에는 70을 갔네요. 여기는 100이고 처음에는 80이고. 자, 그 다음에 3시간에서 4시간 사이에는 90 정도를 갔네요. 4시간에서 5시간 사이에는 60 정도를 갔고요. 자, 그러면 각 구간별로 가장 빠르게 달린 구간은 당연히 요 두 번째 구간이겠죠. 1시간에서 2시간 사이. 자, 요 사이에 가장 빠르게 달렸다. 그리고 나의 질문은 5시간 동안 평균 속력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럼 평균 속력은 매 구간 속력이 다르니까 평균 속력 구하는 방법은 전체 총 걸린 시간분의 전체 이동한 거리로 계산을 하면 되죠. 자, 그래서 전체 걸린 시간 5시간, 이동한 거리 400km. 자, 그럼 계산하면 80km/h다. 이렇게 찾아내면 되겠죠. 자, 이 문제 풀 때 실수한 사람 반드시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의 질문은 5시간 동안 자동차의 평균 속력을 구하라는 거지, 이 평균 속력이 가장 빠른 구간과 그 구간의 속력을 구하라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문제를 틀렸다면 3번을 체크해서 틀린 사람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문제를 잘 읽어보고 푸는 습관을 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자, 계속 반복해서 풀어본 문제들이 나오네요. 자, 12번 문제 한번 볼게요. 12번 문제. 자, 12번 문제는 정지해 있던 자동차가 출발해서 10초 만에, 자, 정지해 있던 자동차가 10초 만에 속력이 30m/s가 되었대요. 근데 그동안에 이동한 거리가 50m였대요. 자, 이 10초 동안에 이 자동차의 평균 속력은 정지 상태에서 10초 만에 30m/s의 속력으로 속력이 빨라졌다는 얘기는 얘가 달리는 동안에 속력이 변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속력이 변하는 동안 운동을 시작해서 마칠 때 지점까지의 속력을 계산하라. 그러면 그건 당연히 그 물체의 평균 속력을 계산하라는 뜻이겠죠. 평균 속력 구하는 방법은 총 걸린 시간, 전체 걸린 시간 분의 총 이동한 거리로 계산을 하면 됩니다. 간단하게. 총 시간 10초 걸렸죠? 이동 거리 50m죠? 그럼 끝났네요. 5m/s. 여기 30이라는 이 속력의 값에 우리가 연연하게 되면 문제가 안 풀릴 겁니다. 이 값은 문제 푸는데 아무런 존재 이유가, 이 값이 있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자, 그냥 우리는 전체 걸린 시간 분의 전체 이동 거리로 평균 속력을 계산하면 된다. 자,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몇 번을 푸느냐.
13번을 한번 풀어볼게요. 자, 13번은 조금 새로운 유형이고 특히 이렇게 보기 안에 기역, 니은, 디귿 들어간 거 여러분들이 어려워하죠. 자, 13번. 자, 자동차를 타고 가면서 속력계를 쳐다봤대요. 속력계 바늘이 딱 60km/h를 가리키고 있답니다. 그러면 얘는 이 순간 속력이 60 맞죠? 자, 니은. 현재까지 이동한 거리가 60km다. 자, 이 니은의 정보를 알려면 60km/h의 속력을 가리키는데 이 속력으로 도대체 얼마나 오랫동안 달렸느냐 그 정보가 있어야 되는데 이 시간 정보가 없는 상황에서는 얘가 이동한 거리 알 수 없죠. 그래서 니은은 계산할 수 없는 값이니까 틀린 거고 자, 그 다음 디귿은 같은 속력으로 달린다면 120km 떨어진 곳까지 가는 데는 몇 시간 걸릴 것인가? 당연히 2시간 걸리겠죠. 1시간에 60km를 가니까 120km를 가려면 2시간 걸린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 다음 14번. 자, 14번 문제랑 15번 문제는 같은 문제인데요. 동일한 유형입니다. 14번, 15번. 그 중에서 우리는 14번을 풀어볼 겁니다. 자, 이 문제가 여러분이 풀고 있는 문제들 중에서 가장 난이도가 높은 문제가 될 것입니다. 자, A 지점에서 B 지점을 거쳐서 C 지점까지 가는데요. A에서 B를 갈 때는 3m/s의 속력으로 갔고 B에서 C까지 가는 데는 4.5m/s의 속력으로 갔답니다. 그러면 얘는 A에서 C까지 운동하는 동안 중간에 속력이 바뀌었단 말이죠. 그러면 A에서 C까지 가는 동안, 운동하는 동안에 평균 속력을 계산하라 라고 한다면 A에서 C까지 가는데 걸린 총 시간 분의 총 이동 거리를 찾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동 거리는 A에서 B까지 떨어진 거리가 90m라고 했고 B에서 C까지 떨어진 거리도 90m라고 문제에서 주어져 있어요. 그러면 A에서 B까지 가는데 90m, B에서 C까지 가는데 90m. 이동한 거리는 쉽게 찾았어요. 그런데 A에서 B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이 없어요. B에서 C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이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뭘 알고 있느냐? A에서 B까지 갈 때 얼마의 속력으로 갔는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고 우리가 시간을 알고 싶으면 속력분의 거리로 찾아내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A에서 B까지 가는 동안의 속력이 3이에요. 3m/s. 그동안 이동한 거리가 90m예요. 그러면 A에서 B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몇 초? 30초. 나왔죠? 30초. 자, 그 다음 B도 마찬가지예요. B에서 C까지 가는데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고 시간을 구하려면 속력분의 거리로 계산을 하면 된다. 그래서 B에서 C까지 가는데 속력이 4.5m/s예요. 그리고 이동한 거리는 90m예요. 자, 이거 계산하면 요거 2배 차이 나니까 20초 나오겠네요. 아, 그러면 이제 답이 다 됐어요. A에서 B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30초였고 B에서 C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20초였다면 총 시간 나왔네요. 그래서 우리는 요거 2개 더해서 50초가 걸렸고 이동한 거리는 180m다. 자, 그러면 요거 계산하면 5분의 18m/s. 자, 이거를 소수로 나타내야 되니까 저는 계산기를 두들겨 볼게요. 18 나누기 5는 3.6m/s다. 이렇게 답을 찾으면 됩니다. 이렇게. 자, 똑같은 방법으로 15번 문제를 풀어보면 되겠습니다. 자, 16번 문제도 앞에서 한번 풀어봤고요. 자, 17번 문제. 자, 17번 문제를 한번 더 풀어볼게요. 자, 17번 문제는 한번 볼게요. 자, 17번은 굉장히 간단한 문제인데 한 가지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제가 풀이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장난감 자동차의 위치를 이렇게 장난감 자동차의 위치를 0.2초 간격으로 장난감 자동차의
위치를 0.5초 간격으로 이렇게 나타냈는데 자동차의 운동 방향이 오른쪽으로 진행을 하고 자동차의 뒷공무니 부분부터 해서 숫자가 0, 여기 10, 여기 20, 여기 30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자, 이 자동차와 이 자동차 사이의 시간 간격은 0.2초 간격입니다. 자, 이때 자동차의 평균 속력을 구하라고 했을 때 자동차의 평균 속력은 시간분의 이동 거리니까 각 구간별로 10, 여기서 10 또 10이니까 0.2초 동안에 10cm를 이동했으니까 50cm/s가 되겠죠. 근데 이제 답에서는 m/s를 묻고 있으니까 cm를 미터로 고치려면 100분의 1을 곱해주면 되죠. 그래서 0.5 m/s다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됩니다. 근데 이 문제에서 주의해야 될 점이 바로 뭐냐 하면 자동차와 자동차 사이의 간격인데요. 0.2초 간격으로 나타냈을 때 자동차와 자동차의 간격, 즉 자동차가 이동한 거리를 찾는 방법은 자동차의 꽁무니를 기준으로 위치를 잡았다면 그 다음 0.2초 후에 자동차의 이 모양에서도 이 꽁무니 지점이 도달한 요 지점의 위치를 읽어야 된다는 거. 요 지점의 위치. 처음에는 자동차 꽁무니의 위치 원점 0점을 읽어놓고 그 다음 0.2초의 자동차의 위치를 요 앞부분을 읽으면 안 된다라는 거. 요거 조심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18번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18번이 그런 걸 조심해야 되는 걸 좀 생각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18번 문제는, 자, 18번. 자, 길이가 100m 되는 기차가 25m/s의 일정한 속력으로 700m 길이 다리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가 다리라고 할게요. 자, 다리 부분이 길이가 이렇게 700m예요. 근데 이 철로 위에 기차가 지나가는데, 자, 기차 길이가 100m예요. 얘가 25m/s의 속력으로 다리를 지나가는데 문제가 뭐냐? 기차가 다리를 완전히 통과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묻고 있어요. 자, 기차의 속력도 나와 있고 다리의 길이도 나와 있으니까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인데 우리가 이 기차가 다리를 완전히 통과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찾으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로 계산을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속력분의 거리로 하면 되는데 속력은 25m/s이고 거리는 기차가 700m 다리를 통과했으니까 700m 해서 풀면은 별 이상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문제는 기차의 길이가 다리 길이에 비해서 무시할 수 없을 만큼 크다는 거죠. 즉, 요 기차의 앞부분이 운전자가 여기 있다고 하면, 기관사가 여기 있다고 하면, 기관사가 여기서 출발하면서 요 시점부터 해서 여기까지 700m 길이를 갔을 때 기관사가 있는 지점까지 지나온 길이가 700m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때 기차는 다리를 통과하지 않았어요. 다리를 통과하려면 이만큼 나가서 기차의 꽁무니가 요 지점에 와야 되고 기관사는 요 앞에 와야 돼요. 그렇다면 이 기관사 입장에서는 다리를 출발해서부터 다리를 완전히 통과하는 동안에는 기차 길이 100m에 해당하는 요 길이만큼을 더 와야 돼요. 즉 기차의 이동 거리는 700m가 아니라 플러스 기차 길이 100m를 해줘야 된다는 거. 만약 다리 길이가 700m인데 기차의 길이가 뭐 10cm 정도다 그러면 뭐 700m에 10cm를 더 하나 마나 이 전체 값 계산에는 크게 영향을 끼치지 않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다리 길이가 700m인데 기차 길이가 100m라면 얘는 전체 값에 큰 영향을 끼치는 거죠. 그래서 기차의 앞부분에서 출발을 했다면 다 지나가려면 앞부분 지나서 꽁지 부분이 이 지점을 통과하는 순간에까지의 거리를 찾아줘야 된다는 거. 그래서 요거 계산을 하면 미터는 여기 단위 없어질 거고 시간은 초만 남겠죠. 그래서 25분에 700 곱하기
700 더하기 100이니까 800이겠죠? 800. 그래서 25분의 800초면 800 나누기 25는 32초가 되네요. 그래서 답은 32초가 된다라는 거.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물체의 운동을 기록하는 방법편의 형성평가를 몇 가지 풀어봤습니다. 나머지 문제들은 여러분이 앞에 학습 내용들을 참고해서 풀어보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할게요.